안녕하세요. 저는 수달쌤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수달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2024학년도 과학탐구대회 대비 설명회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 보았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에듀포인트랑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에듀포인트에서 제가 또 주말 수업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작년에도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과학탐구대회가 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혹시 연결에 문제가 있다거나 설명의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팅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달쌤인데요. 예, 수달쌤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제 수업이나 제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교재들,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들 많이 제가 썼어요. 수학 관련된 교재는 제가 대부분 썼고요. 그 다음에 정보, 컴퓨터 관련된 교재들도 다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듀포인트에서도 영재교육원 대비, 그 다음에 과학대회 대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과학대회, 지금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과학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입시,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대비, 이런 것들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한꺼번에는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이제 입시나 영재교육원, 이런 쪽에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따가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했고요.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런 대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과학토론대회, 융합과학대회, 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 대회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전람회, 자연관찰 캠프, 과학실험 한마당,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 한국과학창의력 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대회, 과학탐구대회의 명칭, 용어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자연관찰 캠프가 과거에는 자연관찰 탐구대회였죠. 과학실험 한마당은 과거에 과학탐구 실험 대회였어요. 이런 식으로 대회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대회라고 하는 말을 빼는, 삭제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과학 동아리 발표 대회였는데 발표회로 바뀌었고, 한국과학창의력 대회였는데 축제로 그렇게 이름을 바뀌었어요. 과거에 진행됐던 대회들, 학생들이 과거에 참가했는데, 새로운 대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회 진행이나 그런 어떤 어, 대회 방향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이런 대회의 용어들, 이름들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게 이외의 대회들 같은 경우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해보지 않은 대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대한 정보를 찾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지역별 과학탐구대회 주관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계신 지역이 어디십니까? 학생들이 몇 학년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대회, 과학탐구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대회가 목적은 전국 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대회, 지역 대회, 시도 대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전국 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별로 어떤 지역에서는 진행되는 대회도 있고 진행되지 않는 대회도 있고요. 또 학년을 구분해서 중학생만 혹은 초등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토론대회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전국대회도 진행이 됩니다. 전국대회에서 초중고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초등 예선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서울 지역 초등학생 학생들은 과학토론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대회가 서울대가 열리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 진행되는 대회의 종류와 학년, 참가할 수 있는 학년이 달라요. 융합과학대회 같은 경우는 예,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다 진행 안 됩니다. 부산도 진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융합과학대회의 초중고 과정, 전국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몇 학년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좀 미리 알고 싶다.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학교에다가 문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학교에다가 문의를 하셔도 올해 새로운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친구가 어떤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 지역별로 이런 과학탐구 대회를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니가 자신이 포함되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 이런 과학대회가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지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모두 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에 채팅 주신 분이 부산에 계신 예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부산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지난 1년 동안 그 다음에 올해 1년 앞으로 어떤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대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학생이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겠죠. 세종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세종은 따로 세종은 없네요. 충청남도 여기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충청남도랑 같이 진행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대전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충청남도 먼저 검색해 보시고요. 내용이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지난해 진행됐던 대회들을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교육청 과학전시관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융합과학교육원. 또 보니까 구미시, 경상북도 교육청 과학원 이런 데에 들어가 보시면 1년 동안 진행되는 과학대회, 과학탐구대회의 종류와 요강, 시기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제 정보 싸움 아니겠어요? 뭐 언제 진행되는지, 어떤 대회가 진행되는지 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회 안내는 대회 설명은 과학토론대회부터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토론대회, 예전에는 이제 과탐토라고 해서 과학탐구토론대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바뀌었죠. 과학토론대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중고, 전국대회가 초중고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2인 1팀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토론 논제가 당일날 현장에서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된 예선 논제를 공개합니다. 그러면은 그 논제를 가지고 개요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개요서를 갖고 이제 평가를 받던지 아니면 그 개요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해서 이제 학교 대표, 지역 대표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으로 토론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토론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주최 측에서 자료를 주는 걸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 본인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대회가 진행될 때는 컴퓨터실, 전산실, 뭐 이런 거 있죠.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검색해서 개요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론 개요서 작성은 보통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과정이 올라가서 학교 대표가 돼서 이제 지역대회나 시대회까지 시도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호서를 작성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 조금 필요한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과학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하는 모든 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팀이 참가를 하게 된다면 이 예선을 진행하는데 시간이나
또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토론 논제를 어떤 논제로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대회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토론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 기호서를 작성하고 그 토론 기호서를 바탕으로 모두 토론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대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초등은 과학 토론 대회가 진행되지 않고요. 중등, 고등만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방법은 공통의 토론 논제를 공개를 해줍니다. 며칠 날 공개하겠음. 공개하면 그 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 기호서를 써서 이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평가해서 이 친구는 잘했으니까 상 받고 우리 학교 대표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또 서울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당일날 토론 논제를 받아서 이제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토론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학교 예선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서 일단 개요서를 잘 쓴 몇 팀을 뽑은 다음에 토론을 진행해서 최종 학교 대표를 선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많지 않다면 토론 기호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모든 팀들이 바로 토론을 진행해서 대표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원래 2인 1팀으로 대회가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네 개인으로 토론 기호서를 작성해서 내보렴. 그런 다음에 그중에 잘한 친구 2명을 선발해서 상 주고 학교 대표로 선발하는 이런 다양한 교내 예선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대회가 진행될 거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토론대회 논제, 과학토론대회는 어떤 논제가 나오나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인 논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인 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나왔어요. 인공지능이요. 여러분, 챗GPT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요? GPT인가요? GTP가 아니고요. 그죠? 이건가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어, 작년 초에 그 터키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진에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라든지, 뭐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논제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작년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논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크게 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인 논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과학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논제의 어떤 방향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면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집에 있는 학생이 선행을 많이 못했어요. 선행을 많이 못했어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거 하고 있어요. 중학교생인데 중학교 거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교과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 뭐 다른 거 KMO, 물월, 화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학교 교과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이 좀 이상했는데 다시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친구가 선행학습 열심히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 거의 다 끝나가요. 교과 내용 말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해요. KMO, 물월, 화월 다 하고 있어요. 엄청 똑똑한 친구죠. 그런 친구들이
이런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물론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선행이나 교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경시대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진 않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가 선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교과 내용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어떤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과학토론대회, 이런 과학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평소에 이슈에 관심이 있거나 책 많이 보거나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 찾아보는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발표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토론 대회라고 해서 꼭 과학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선행해야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가 여부를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자신 있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내용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창의성을 요하는 융합형 문제, 융합형 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영향을 주지 않는 대회다. 두 가지 형태의 문제, 논제 유형이 나옵니다. 대립 논제라고 해서 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사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시키죠. 이렇게 논제가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런 논제가 잘 나옵니다. 대신 공통의 논제를 공개하고 토론 개요서를 제출하는 형태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방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거나 이런 형태의 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 토론의 논제가 어떤 식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논제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이 조금 더 해볼까요? 이거는 뭐 과학 토론 대회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영재교육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목고 면접, 자소서 쓰고 뭐 이럴 때도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평소에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얼마만큼 잘 찾아보고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탐구성, 창의성, 영재성 이런 것들의 증거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종종. 인공지능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무엇이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이 되는지, 어떤 활용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조금 알아두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앞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음.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한 번씩 찾아보거나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검색해서 어떤 영상을 좀 보거나 아니면은 뭐 기사나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거나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과학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영재교육원 입시라든지 특목고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논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논제 1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한 가지 입장을 정하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대립 논제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어, 전달해라. 대립 논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 토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전국대회에 나왔었던, 실제로 토론이 진행됐던 논제예요. 대립 논제로 토론을 진행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합법화될 경우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실태 면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예측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스스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볼게요. 이거 튀르키예 엄청 큰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도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보시면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튀르키예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차이점, 우리나라에서 지진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데이터로 예측, 판단한 이유. 여기서는 뭔가 선택해서 맞냐 아니냐, 찬성이냐 반대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이 없죠. 그죠? 이거는 어떤 토론을 위한 논제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소리가 들리죠? 그죠? 들리시나요? 어,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써주십시오. 들리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스피커나 마이크 설정에 따라서 가끔 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 논제 같은 경우는 대립 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요서를 평가하기 위한 예선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올 초에 있었던 어떤 뭐 과학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런 최신 이슈들. 최근에는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요. 작년에 이제 누리호 발사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에 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되고 핫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나 뭐 해양 오염,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뭐 항상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논제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가 어떤 거를 이것도 논제화 될 만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유통기한 대신 뭐 사용기한인가요? 뭐 그 음식이 아니고 식재료, 식료품 이런 것들에 유통기한은 언제지만 이거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 이거 기한을 늘리는 그런 것도 바뀐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이걸 도입으로 해서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이 논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찍어서 여러분께 교재랑 강의를 직접 보내드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강의입니다. 어떻게 대회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어떻게 개요서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논제를 분석해야 되는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표할 때 발표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 발표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논제들, 또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 연습해 볼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랑 강의 영상을 받아보시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아직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지 확실하지 않은데 작년에는 에듀포인트에서 과학토론대회 대비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아직 정하지 못해서 이것들도 오프라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 저랑 같이 직접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지역에 계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이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호서를 써야 되는지 주장 발표 예시 자료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주장해야 되는지 빈칸 채우면 그냥 발표문이 완성되는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놨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결론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 풀어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개요서를 완성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이제
드론에 관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이제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찾아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접 찾아봐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문제로 발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찾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의 실력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걸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뽑았어요. 책을 하나 뽑았다고 하면 조금 너무 저렴하고 어, 책을 하나 집필을 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프라인으로는 진행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토론 기요서를 완성해 보는 그러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주제에 관련된 영상들 틀어주고 확인하는 그런 강의이고요. 온라인으로 작년에 진행됐던 강의는 뭐 영상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지 않고 저랑 수업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과학토론대회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원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목고 면접에서도 활용되는 교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교재다. 교재 구성, 어떤 뭐 기본적인 개념 있고 재밌는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궁금증을 유발시킨 다음에 토론 기요서를 완성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토론대회 대비 설명이었고요. 융합과학대회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부산 지역에서는 진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는 대회입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융합과학토론대회라고 해가지고 융합과학대회랑 과학토론대회를 이제 접목해가지고 대회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대회가 진행되는 일정도 좀 다르고 진행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앞에 설명됐던 과학토론대회와 융합과학대회 이 두 가지 대회를 같이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산출물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요서도 내야 되고, 이런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역은 조금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적다. 하지만 다른 대회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서울 지역도 융합과학대회 진행 안 합니다. 부산도 융합과학대회 안 해요. 대신 부산은 뭐 골드버그 대회였나요? 이런 대회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융합과학대회 같은 경우는 초중고 개인이 출전하는데 요 개인이 아니고 2인 1팀이에요. 2인 1팀으로 대회가 전국대회가 2인 1팀이니까 예선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대회가 2인 1팀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인 1팀이라고 제가 안내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과제 나오면 설계하고 제작해서 발표해서 누가 잘했나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 안에 주어진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미션을 달성해야 됩니다. 에듀포인트에서 그 뭐죠? 즉석 과제 이런 것들 저도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또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 대회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융합과학대회 말고 다른 또 출전할 수 있는 대회들이 이런 유형의 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회들이 그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뭐죠? 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라서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다른 대회들이 요것과 비슷한 대회들 서울에서 융합과학대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대회에 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에듀포인트 쪽에 문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융합과학대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재료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미션을 완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산출물,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뭔가 구조물을 만들거나, 비행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도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재료로 만드는 산출물의 수준은 사실 비슷해요. 학생들이 막 엄청 뛰어나게 잘 만드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것도 만들어내는 연습도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써야 되거든요. 그 뭐죠? 설계도랑 작품 설명서 두 장에 두 가지 내용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스팀적 요소,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 이렇게 다섯 가지 융합형 요소가 융합적인 요소가 얼마나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모양, 이런 구조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야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또 상위 대회로 선발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융합과학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선대회 같은 경우는 이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까 만들지 않고 그냥 설계도만 작품 설명서만 작성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대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포인트를 잘 알고 준비한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랑 준비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런 대회를 준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폭염으로부터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라 라고 어떤 상황,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엄청 덥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염시 햇빛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봅시다.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회에서, 그러니까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한 도구들과 정해진 시간 안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계하고 제작해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설명하는 그런 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해결 과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한다거나 새로운 것들을 잘 생각해 낸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회에 참가하면 더 유리할 거고요. 우리 친구는 뭔가 만드는데 젬병입니다. 아주 금손 아니고 똥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만들어내는 것보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유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들을 어떤 식으로 이 대회 융합과학대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융합과학대회 대비 강의가 이게 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저밖에 없어서 그런지 교재도 그렇고 이 과학토론대회도 그렇고 융합과학대회도 그렇고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계속 이게 대회 준비가 1년에 언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를 매년 1년 동안 계속 준비하시는 선생님이나 학원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어서 학교에서 많이들 사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회를 진행해야 되는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려고 제 교재,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과학토론대회 대비 교재나 지금 보고 계시는 융합과학대회 대비 교재를 사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학생들 대회를 진행하시고요. 아니면은 학교 대표를 선발했는데 지역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에 나가려는 친구들을 지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가십니다. 학교에서 이제 결제를 해줘요. 그 선생님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뭐라고 하죠? 어, 전결을 올린다고 하나요?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대회를 준비할 때 제 교재를 참고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이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나왔던 문제들 제가 예시 설명서, 예시 설계도 이런 것들도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를 진행하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회가 준비되어 있다. 교재 구성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뭐, 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이 그 전에 알아야 될 것들, 융합사고력 기르기라고 해서 뭐, 각각 스팀 요소들 찾아내는 연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혹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예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산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이게 가장 일정이 빠르죠. 예, 지금 요 타이밍에 요 시기에 이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대회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입니다. 초중고 참여할 수 있고요. 개인 대회예요. 그래서 교내대회, 지역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인데 교내대회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친구는 언제까지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교내대회 없이 바로 지역대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일정, 그 다음에 혹시 가정통신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래도 오히려 확인하기가 편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올해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시기가 3월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이제 새학기 되자마자 대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대회들, 과학토론대회나 융합과학대회 이런 대회들은 이제 보통 4월 달 과학의 달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과학의 달 행사, 4월이 과학의 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발명품 경진대회는 그것보다 미리 먼저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가장 먼저 진행되는 대회이고요.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이 5가지의 분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생활과학 1, 2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혹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학습용품, 과학완구, 자원재활용, 그다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AI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발명품으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생이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러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친구가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그 대회라서 제가 이게 뭐 항상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앞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의 장점은 첫 번째 뭐냐면 이 대회를 준비를 해서 이 발명품으로 다른 이런 여러 대회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 다 출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회 기본은 예전에 나왔던 발명품은 제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해에 지원하는 것은 아직 다른 대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 있는 대회들이 다 뭐 특허청이라든지 뭐 어떤 대형 신문사 아니면 어떤 대학교 혹은 뭐 발명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회이고요. 그중에 몇 개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는 특허청이나 발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생활기록부에도 이제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회들 하나의 발명품 아이디어를 잘 만들면 여러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한 개 대회에 참가할 때보다 2개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입상할 확률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수학적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하나 잘 준비해서 여러 대회를 준비해 보자. 좋은 방법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죠.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를 진행하려면 작품 요약서가 필요하고요. 발명 일지가 필요하고요. 발명품을 직접 제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발명품 제작도 상당히 이제 어렵죠.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아이디어는 잘 내서 본인의 발명품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들 수가 없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힘들게 완성을 해갔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냐까지 고려하면 좋겠지만 만들 수 없다. 만약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게 실제로 학생이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품 요약서 발명일지. 발명일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선택해야 되는 건데, 선택하는 건데, 당연히 선택이라면 제출하는 게 맞겠죠. 그죠?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고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게시용 설명표, 교내대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대회에 나가게 되면 이런 큰 종이에다가 발명품에 대한 요약을 한 다음에 발표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발명품 제작 없이 아이디어, 요약서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내대회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렴, 발명 아이디어 제출해보렴, 괜찮네, 이거 가지고 지역대회 나가보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발명품을 제작하잖아요. 발명품 만들죠. 그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만들기 전에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이게 만들어낼 가치가 있는지, 이게 만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먼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죠. 뭔가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게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혹은 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이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발명 일지로 제출을 하는 것인데, 자, 이건 발명품 경진대회를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발명 일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문제를 인식하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장치를 혹은 도구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과학 탐구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과학 탐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뒤에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과학 전람회라고 하는 대회에 또 출전할 수 있어요. 이 발명품을 발명품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과학 전람회에 제출할 수 있고요. 또 영재교육원 지원할 때 산출물 있죠. 영재교육원 지원해야 되는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산출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하고 뭐 이렇게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대회를 준비한 과정을 정리해서 영재교육원 산출물로 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미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영재교육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년 동안 본인의 어떤 탐구 주제를 정해서 탐구를 하는 자유탐구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이것을 본인의 영재교육원 탐구 주제로 정해서 탐구를 할 수 있죠. 하나의 대회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내용을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발명품 경진대회를 위해서 어떤 대회를 준비를 해요. 발명 경진대회 준비해요. 과학 전람회 준비 따로 해요. 영재교육원 대비 산출물 따로 해요.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많은 필요가 많은 시간 비용 다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학생들의 어떤 대회를 준비해 주는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대회 준비가 맞는 준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각각 따로 한다. 이거는 언제 뭐 해라, 몇 번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는 썩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주제에 따라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을 때. 과학 전람회에서 좋은 주제, 내가 과학 탐구를 위해서 좋은 주제를 정했는데 이걸 거꾸로 발명품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발명품 경진대회를 준비를 해서 만들어진 이런 자료들은 다른 탐구 주제로 바꾸기가, 그 다음에 어떤 영재교육을 산출물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명품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다,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다. 한번 준비하는 과정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으니까 쉽,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고요.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대회다. 다양한 활용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건 오프라인 아니고 요 온라인 강의. 제가 만든 교재로 제가 만든 강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교재 강의 보내드리고요. 그냥 다 갑자기 친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발명품을 만들어 봐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죠. 좋은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지, 발상을 전환하는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낼 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 아이디어만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작품 설명서라든지 설계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탐구 일지도 써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구체적인 과정들, 예시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뒷줄 가서 예시로 한번 직접 만들어보고 써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좀 멀리 있거나 거리, 시간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본인이 스스로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요 대회에서 요거 발명 원리, 구체적인 발명 원리들 쭉 써놓고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작품 요약서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약서 어떤 내용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진행이 되지만 오프라인 강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죠. 이거 1월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이거 이 날짜를 잘못 썼다니. 죄송합니다. 이거 1월 28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1월, 당장 이번 주 일요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개강하고요. 일주일에 2시간씩 일요일마다 총 4주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발상법, 그 다음에 발상 전환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발명품들을 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명이 이루어졌을지를 따라가 보고요.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것을 목표로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대회가 아니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제 날짜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적잖이 당황을 했는데요. 어?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요. 뭐 멀리 계신 분들,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시간이 내서 방학이다, 시간이 된다, 주말에 한번 가서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업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수강하시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혹은 에듀포인트 쪽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발명품 경진대회 대비 설명이고요. 과학 전람회는 뭐 많이들 아시죠? 학생들이 어떤 과학적인 탐구로 과학적인 주제를 탐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분량은 뭐 학교 대회나 예선 대회 같은 경우는 뭐 20페이지 정도,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그다음에 전국 대회 가면은 이제 3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전람회 분량이 정해져 있고요. 과학 전람회는 이제 1년 동안 진행되는 긴 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전람회 같은 경우는 일정이 조금 늦죠. 그러니까 4월 과학이달 행사로 진행되기보다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쯤 해서 여름방학 혹은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시작할 때쯤 이렇게 과학전람회가 예선이 진행됩니다. 예선이 진행되고 9월, 10월 달에 이제 또 그 지역 예선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되죠. 해가 바뀌어서 작년에 예선을 치르고 올해 본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지역 작년에 예선이 진행되고 올해 본선이 진행되고 올해 본선 일정은 이제 3월 달부터 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길게 진행되는 대회다 보니까 어떤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일정에 맞게 조금 집중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글쎄요. 발명품 경진대회도 그렇고 과학 전람회도 그렇고 그냥
교내 대회가 없으면 지역 대회로 바로 참가하실 수 있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학교 쪽에서 문의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지역에 이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있죠. 거기 가보시면 작년에 올해 요강이 안 나왔으면 작년 요강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인 일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과학 전람회가 진행되는지, 예선이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그 진행 일정을 보시면 학교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문의하실 수 있겠죠. 우리 지역에서 언제 과학 전람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교내 대회 진행됩니까? 교내 대회가 진행 안 된다면 참가할 방법은 없나요? 지역 대회에 직접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직접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는 올해 예선이 진행되면 그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 본선을 진행하는 이런 대회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죠. 아, 발명품 경진 대회도 그렇고 과학 전람회도 그렇고 이제 어 뭐죠? 대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국 대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막 준비할 것도 많아지고 막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높은 대회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간 많이 뺏길까 봐 학교 대회에서만 상 받고 말았어. 거짓말이죠. 실력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열심히 해봐야 지역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 나가면 시간만 많이 들고 비용만 많이 들고 학생들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자신 없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학생들 대회 준비하는데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다고요. 가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저의 의견을 살짝 말씀드려 봅니다. 요렇게 다양한 분야로 출품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 이게 약간 정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어떤 측정을 했는데 대기와 관련된 측정을 했는데 이 측정하는 방법은 화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측정을 했지만 실제로 대기는 지구 및 환경이에요. 그죠? 근데 대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뭐죠? 오염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탐구를 했어요. 어느 곳에 넣어야 될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시고 학생들이 제일 적게 출품했을 만한 출품했을 만한 그런 분야로 출품하시면 됩니다. 물리, 화학, 생물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잘한 친구에게 또 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평가가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과거에 탐구되었던 주제는 탐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방법이나 아니면 요소들을 조금씩 바꾸면 충분히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탐구 주제들이 상을 받았는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불품 분야별로 평가가 되니까 어떤 분야가 조금 적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도 예선 대회는 9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본선 대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역별로 일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전국 대회 일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 전국 대회가 진행되는 것은 다르지 않고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곳으로 가보시면 제가 모든 지역의 일정을 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모든 지역의 친구들과 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서울, 경기 지역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제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직접 찾아보시거나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작품 요약서, 작품 설명서 이런 것들 제출하고요. 필요할 때 이제 작품 설명 동영상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산출물이나 발표 설명표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과학실험의 준비에 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요. 요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탐구 과정을 경험해 봤거나 탐구 보고서를 쓸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이 대회에 출전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탐구를 주제해야 되는 탐구 주제를 어떤 탐구 주제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선정하기가 어려운 경험이 많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보고서의 형식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예시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시
주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탐구 계획 다 세워놓고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만 입력하면, 실험 결과만 작성하면 이제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예시 보고서도 제가 같이 보내드리니까 경험해보기 좋은 그런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강의도 있다. 이렇게 교재 구성되어 있고요. 떤 식으로 뭐 자료를 정리하는지도, 그래프를 그리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관찰 캠프는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고요. 서울 지역에 작년에 서울 지역에서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진행이 안 됐었어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경기지도 지역에서도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5월 달 정도의 대회가 진행되는데 5월 달에 한창 미세먼지가 많은데 밖에 나가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학부모님들의 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민원에 의해서 경기도 대회는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다시 부활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대회다 보니까 이 대회를 준비하셨던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대회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탐구 실험 한마당 학생 탐구 실험 대회도 그렇고 대회 준비하시면서 요 교재도 학교에서 많이 사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제가 다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탐구 대회를 준비한다. 자연관찰 탐구 대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연관찰 캠프로 바뀌었는데 자연관찰 캠프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이건 중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예요. 과학실험 한마당에 참가한다라고 하면 뭐요? 요 교재로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잘 쓴 보고서, 좋게 평가받은 보고서는 어떻게 쓴 것인지 이런 것들 제가 다 강의에서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준비, 이런 대회들, 이 두 대회는 전국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대회고, 대회가 진행되는 일정은 5월 정도, 5월, 6월, 5월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제출할 형태로 서울 지역은 예선이 진행되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회인데요. 한국과학창의력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6월 달 정도에 진행이 되는 대회인데 요거는 이제 지역 대회나 예선 대회 없이 전국 학생들이 같은 날 똑같은 주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실험하고 탐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여기 예선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잘한 친구들 뽑아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본선을 진행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회가 바뀐 지가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지필 시험으로 점수 매기는 채점하는 대회였는데 이런 탐구 대회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고 난 이후에도 제가 쭉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매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공개되고 학생들이 직접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예선 대회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본선은 학생들이 직접 데려다가 이제 뭔가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융합과학대회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방향으로 탐구를 진행해야 될지, 보고서를 써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분량은 5페이지 정도니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그 주제에 맞게 탐구를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실험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로 진행을 해놨고, 예시 탐구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와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어, 뭐 예선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제가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잘 나는 편인데 본선 같은 경우는 잘 준비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면 본선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대회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였어요. 작년 문제인데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교통사가 발생하는 지점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추리하고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증명하는 뭐 실험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실험을 해서 뭔가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교통안전지대 아이디어 공모전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고 근데 여기에 대회 기간이 짧아요. 한 4일 정도? 4, 5일 정도였던 거, 4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탐구를 4일 안에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
그다음에 어떤 이런 뭐 수준, 분량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는 참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많이는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시간에 딱 집중해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면 대회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죠. 그 작년에 이제 중등과정 과제였는데 여기 독고말이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국화지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식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내보고 직접 만들어라,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대회의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과학토론대회, 융합과학대회, 그다음에 발명품 경진대회, 자연관찰 캠프, 과학실험 한마당, 그다음에 과학창의력 대회 이렇게 제가 쭉 여러 가지 대회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회들은 뭐 제가 매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회들이니까, 저는 또 그 여기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포인트에서만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뭐 선생님이나 다른 학원보다 전국적으로 많은 친구들과 이제 만나서 대회를 준비하니까 정보들이 조금 다양하게 모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도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다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회는 일단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